묻는다 생각할까 싶어 무슨 말을 하기도 겁이 났거든요. 서방님이 저희처럼 결혼도 늦게 한 편이라 시부모님이 동서에게 많이 고마워하셨는데 제가 그런 동서를 나무라기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민하던 저는 그 일을 별일 아니라 생각하고 넘어가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그런 거에 크게 연연하는 편도 아니었고 호칭 정도야 뭐 편해지면 알아서 잘 하겠지 싶었거든요. 어색한 사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런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건 그리 먼 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한테 그러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댁 아니면 따로 만날 일도 없고 그나마 시부모님 앞에서는 살갑게 굴고 무뚝뚝한 저와 달리 애교 있는 동서가 참 좋은 며느리다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도 아니다 싶더라고요. 결혼 1년 차쯤 지나니 동서도 긴장이 풀렸는지 은근히 시댁을 무시하고 깔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이 있어서 한 번씩 시댁에 모일 때면 만나는 약속을 잡을 때부터 통화하는 목소리에 불만이 느껴지는 거였죠. 동서, 그래서 다음 주 주말에 모일까 하는데 동서 시간 어때?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미리 내려가서 지낼 건데 동서는 언제 올래? 그거 꼭 지금 정해야 해요? 언제 가든 그냥 식사 시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동서가 언제 올지 알아야 식사 준비를 하지. 동서 뭐 기분 상하는 거 있어? 예? 아니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날 저는 통화를 끝낸 후 수화기 너머로 혼자 내뱉는 동서의 속마음을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맏며느리 납셨어. 뭐? 미리 가서 자겠다고? 아주 나랑 비교해서 예쁨 받으려고 난리네. 생신이고 뭐고 시골 노인네들 뭘 일일이 다 챙기는지 참나. 아우 피곤한데 짜증나 죽겠어 진짜. 제가 아직 통화를 안 끊었다는 걸 모르는 동서의 외마디 망언을 들으며 어이가 없었지만 그걸 굳이 나무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한창 신혼인데다 직장 생활하면 피곤하기도 할 테니 얼마 안 되는 주말 시간 할애해서 멀리 있는 시골 왔다 갔다 하기 싫을 수도 있다 싶었죠. 뒤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데 시댁 욕은 못할 것도 없다 싶어서 그냥 뒀지만 그것도 그때까지는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서는 잘하는 척이라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제 앞에서는 귀찮다는 듯 툴툴거리면서도 막상 내려와서 시부모님 안마해드리고 애교 부리고 며느리 노릇을 잘 하는 걸 보고 참았던 거죠. 근데 얼마 지나니까 그마저도 안 하더라고요. 앞뒤가 다른 가식도 오래오래 끝까지 해내면 능력인 건데 동서 말처럼 못 모르는 시골 노인네들한테는 그런 노력도 필요 없다는 건지 어느 순간부터 무심한 동서의 모습을 자꾸 보게 됐습니다. 1년에 몇 번이나 보지도 않으면서 시댁 내려와서는 만사 귀찮다는 것처럼 심드렁하게 앉아있고 서방님이 운전하는 차 타고 내려오는 내내 자기는 멀미했다며 짜증에 심지어 서울 출신 며느리들 앞에서 항상 시골집 부끄러워하시는 시부모님 앞에서 시골 소똥 냄새 난다고 투정 부리는 걸 보니 동서가 어른이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어려도 할 말 못할 말은 가릴 줄 알고 철없는 소리도 적당히 해야 할 텐데 초등학생도 안 할 행동을 생각 없이 하는 동서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그런다고 순진한 서방님이나 시부모님이 자기를 나무라지 않을 걸 알았던 거죠. 그게 얼마나 얌체같고 얄밉던지 저는 그런 동서를 언젠가 제대로 타이르려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나도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웬만하면 잔소리 같은 건 안 해야지 했었는데 시부모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서울 며느리 어려워하는 걸 알고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는 동서가 잘못됐다 싶었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 앞에서 시어머니 말씀에 대놓고 콧방귀를 뀌는 걸 보고 시어머니보다 제가 더 화가 났으니까요. 그런 철없는 동서 모습에 점점 감정을 쌓고 있던 제가 기어이 폭발하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건 동서가 결혼한 지 불과 2년 만의 일이었어요. 동서가 결혼하고 첫 해 명절은 시부모님이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동서가 와도 음식 같은 건 일절 시키지도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더니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 친정 부모님 기다리실 거라고 하루도 안 돼 올려 보내셨거든요. 저는 왔던 길이 아쉬워서라도 하루는 있다가 갈 줄 알았더니 동서는 먼저 가보라는 시부모님 말씀에 대꾸도 없이 홀랑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저한테는 늘 친정 가라며 떠미시는 시부모님이시라 그런 걸로 서운한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자식 며느리 금방 보내려면 얼마나 아쉬우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명절에는 그래도 좀 이따 가려나 했더니 다음 명절에는 연휴에 맞춰서 놀러 갈 거라며 시댁에 통보를 했더랍니다. 아가, 둘째네가 이번에 여행 간다고 못 온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혹시 니들도 볼 일 있으면 볼 일 봐라. 괜히 너 혼자 내려올 거 없어? 동서 여행 가니까 못 온다고 저도 놀러 가라면 가라고 하시는 시어머니 전화에 저는 동서가 기가 막혔죠. 뻔히 시댁 제사 있는 줄 알면서 1년에 2번 있는 명절에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여행을 가겠다고 통보를 했다니 말이에요. 그때도 제가 어머니 대신 동서한테 얘기를 할까 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랑 동서 사이 멀어질까 싶으신지 한사코 말리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왜 속을 썩이는 건지 그때도 어머니 때문에 참았지만 동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차 그 해 명절은 별다른 핑계도 없기에 당연히 올라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전에 여행 갔다는 소리에 남편이 서방님에게 좋게 말을 하긴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서방님은 원래 형 말 잘 듣는 동생이라 그런 말을 했다고 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동서는 그게 뭐가 기분이 상했던 건지 아예 서방님만 내려보내고 자기는 안 왔더라고요. 싸우고 내려오기라도 한 건지 잔뜩 풀죽은 표정으로 난감해하며 혼자 온 서방님의 모습에 온 식구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동서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런다는 걸 아시는 거죠? 사실 대기업에 다니던 동서는 커리어 우먼처럼 자기 관리 잘하고 대기업 다니는 자신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하고 그런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시부모님을 무시하고 집에서 아이들 키우는 저를 무시했던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참았던 저였는데 시부모님 속상하신 모습에 뚜껑이 열린 저는 동서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가 1년에 몇 번이나 본다고 명절에 안 오는 게 어딨어? 그것도 시부모님한테 전화도 없이.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아? 그렇다고 형님이 뭐라고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형님이 나서고 그래요? 뭐? 그럼 내가 윗사람인데 동서한테 이런 말도 못한다는 거야? 시부모님이 성격이 좋으셔서 말씀 못하시는 걸 내가 대신하는 건데 그것도 못마땅해? 그럼 어디 지금 아버님더러 직접 전화해서 혼내라고 말씀드릴까?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디서 못된 형님 노릇을 하고 있어요? 아, 짜증나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서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저더러 못된 형님 노릇한다며 발악하던 동서는 제 전화를 무시하듯 끊어버리기까지 했으니까요. 결국 그 일로 저도 마음이 상했고 그 후로 저는 동서와 거리를 두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윗사람한테 성질 부리고도 분이 안 풀리는 건지 제게 대놓고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 보이네, 애들이 시끄럽네처럼 괜히 트집 같은 시비였는데 그러던 동서가 어느 날은 아주 제대로 저와 싸워보려 작정을 한 건지 가만히 있던 제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형님은 언제까지 집에서 쉬실 거예요? 일 안 하세요? 글쎄, 욕심 같아서는 애들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같이 있어주고 싶은데 그건 또 너무 욕심이겠지? 나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 1년만 하다가 벌써 3년째가 됐네. 노는 거 안 지겨우세요? 놀다니? 나도 집에서 바빠. 애 새 키우는 게 뭐 쉬운 줄 알아? 에이,
솔직히 애들은 핑계 아니에요? 갓난쟁이 때나 젖달라고 엄마 찾겠지만 지금은 어린이집 보내면 애들끼리 잘 클 것 같은데 원래 그런 거 다 여자들 핑계잖아요. 그래놓고 남편 등에 빨대 꼽고 형님은 집에서 애 키우고 놀면 안 쪽팔려요? 내가 혼자 새쌍둥이를 돌보는 게 장난인 줄 아는지 동서가 저더러 그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은근히 제 속을 긁고 사람들 무시하고 다니던 동서를 알기에 철이 없어서 그렇겠지, 뭘 몰라서 그렇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생각이야 자기 좋을 대로 할 수 있다고 해도 설마 제 앞에서 그런 소리를 대놓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저희 엄마처럼 안 살겠다 다짐했었지만 그게 엄마를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게 싫어서 그랬던 거죠. 근데 감히 애새 키우는 나를 무시하는 동서를 보려니 저도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동서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른다 싶어 이해하려고 했는데 방금 건 도를 넘는 거 아니야? 뭐가요? 제가 뭐 못할 말 했어요? 솔직히 맞는 말이잖아요. 애 핑계로 노는 거 제 입장에서는 좀 한심해 보여서요. 형님도 비싼 돈 들여서 대학 나오고 취업했던 거일 텐데 그 노력이 안 아쉬워요? 나 같으면 대학 등록금 내주신 부모님한테 죄송해서라도 계속 일할 것 같은데. 하긴 회사도 회사 나름이긴 하겠네요. 아무래도 저는 대기업이라 그런지 쉽게 그만둘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 생겨도 계속 회사 다닐 거거든요. 동서 생각이 어떻든 내가 알 필요 없는데 그걸 당사자 앞에 들으라고 내뱉는 건 싸우자는 거야 뭐야? 나한테 무슨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동안은 어린 동서라고 내가 많이 봐줬는데 내가 계속 좋은 말만 하니까 이제 내가 만만해? 아주 작정하고 해보자 이거야? 누가 언제 봐달라 그랬어요? 하, 진짜 웃겨. 같은 며느리 처지에 나이 좀 많다고 유세야 뭐야? 형님이 뭔데 봐주니 많이 해요. 봐주지 말던가. 그럼 뭐 어쩌시려고요? 자기가 시부모님이야? 꼰대야 뭐야 진짜. 나 참 진짜 웃기지도 않아. 좋게 타이르고 정리하려고 하는데도 여전히 버릇없는 동서의 태도에 저도 정말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동안은 식구니까 같은 며느리 입장이니까 하며 어떻게든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했던 동서였는데 아무리 철이 없어서 그런다고 하기에는 동서가 선을 너무 넘어갔다 싶더라고요. 동서 말처럼 내가 동서 시부모님도 아니고 동서가 내 친동생도 아닌데 내가 저런 아나무인을 어디까지 참아줘야 할까 싶었죠. 자기는 대기업 다니면서 커리어 우먼으로 사는데 나는 집에서 추레하게 애나 키운다고 무시를 하는 동서를 따끔하게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날 곧바로 동서네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동서가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아와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어야 했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요. 형님, 제 마음 아시죠? 무슨 마음? 동서가 나랑 시댁 식구들 무시하는 마음? 그건 아주 잘 알지. 그래, 동서는 멋들어지게 대기업 다니는 인재니까 식구들 무시해도 괜찮겠지. 안 그래? 아니에요. 제가 무슨요. 저 식구들 안 무시해요. 제가 무시 당해야 마땅하죠. 형님, 제발 제가 이렇게 용서 빌 테니까 저 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앞으로 진짜 잘할게요. 네? 다들 그렇게 경우 없고 기고만장하던 동서가 갑자기 왜 저러실까 궁금하실 겁니다. 남의 회사에 전화 한 통 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싶으셨겠죠? 사실 거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동서가 늘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니던 그 대기업 동선의 부서 팀장이 다름 아닌 제 예전 직장 동기 친구였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몰랐었어요. 대기업이 구멍가게도 아니고 같은 회사 다닌다고 다 아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게다가 동서가 대기업 자랑만 했지 무슨 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저랑 시시콜콜하게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었기에 저도 무관심했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야 제가 동서가 제 친구 팀 팀원이었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동서와 대판 싸우고 너무 열이 받아서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자기 팀에도 그 비슷한 직원이 있다며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요즘 친구들이 다들 그런가? 우리 팀에도 비슷한 팀원 하나 있거든. 뭐 신입 때야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런다 생각하겠지만 그 친구는 몇 년 차인데도 여태 그러더라? 그래도 무슨 재주인지 운 좋게 대리까지 달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는. 어머, 그럼 진짜 요즘 애들이 다 그러나? 그 팀원 이름이 뭐야? 그러다가 우연의 일치인지 두 사람 이름이 똑같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저는 그 팀원이 동서라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그걸 여태 왜 몰랐을까 했더니 그 친구가 저희 동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더라고요. 친구가 비혼주의라 남의 결혼식에 잘 참석하지 않고 추기만 하기도 하지만 그때 마침 해외 출장이 잡혀 있었다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2년 전에 팀장으로 승진해서 동서를 만났기 때문에 그 전에도 동서를 알고는 있었지만 같은 팀원이 된 건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은 거죠. 세상에, 진짜 세상 좁다. 그 지수씨가 너네 동서일 줄이야. 어머어머, 야 그럼 진짜 그 싸가지가 어디 안 가는구나. 어째, 이제라도 내가 좀 혼내줄까? 안 그래도 평소에 회사 생활하면서 얌체처럼 굴어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회사 생활 힘들게 해줘봐? 아우 됐어. 뭘 유치하게 한참 어린 동서한테 그래. 그냥 동서도 철들면 알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제대로 날 잡고 얘기라도 해보던가. 그때는 친구가 농담처럼 그런 소리를 해도 장난이 심하다며 넘겼는데 끝까지 기어오르는 동서를 보니 저도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싶은 거였죠. 안 그래도 제가 동서의 약점을 몇 개 알고 있었거든요. 동서가 거짓말로 연차를 함부로 빼먹고 다니고 법인카드로 몇 번 사리사욕을 채운 것도 알고 있었어요. 회사 카드 쓰면서 가끔 소소하게 자기 욕심 채우는 건 있는 줄 알지만 출장 한번 갔다가 하이패스 요금을 채우고 커피값 계산하면서 나중에 마실 커피값까지 선결제하는 건 소소한 횡령이잖아요. 어차피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니고 그 정도야 회사에서도 눈 감아줄 정도라 저도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회사 상사가 그걸 안다면 좋을 건 없겠죠. 그렇게 저는 동서 회사 팀장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동서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그 얘기에 안 그래도 벼르고 있던 제 친구가 동서를 호되게 혼을 냈던 모양이었죠. 회사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굴다가 언젠가 큰일 날지 모른다며 저한테 잘하라고 했던 건지 제 친구가 저를 봐서 봐준다는 말에 동서가 제가 자기 팀장이랑 친구라는 걸 알고는 퇴근하자마자 저를 찾아왔던 겁니다. 이제 와서 자기 밥그릇 걱정되는지 저한테 무릎까지 꿇고 비는 동서가 어이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기가 죽은 모습이 보기 나쁘지는 않았네요. 이럴 거면서 왜 여태 자기 혼자 잘난 것처럼 굴었는지 어리석은 동서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동서, 세상 참 좁지? 어때? 이제는 세상을 좀 알겠어? 그동안 집에서 놀고 먹는다며 무시하던 내가 동서 밥그릇 쥐고 흔들 줄은 몰랐겠지? 근데 원래 세상은 좁고 그래서 서로 척지고 살지 말아야 하는 거야. 아무리 흠없이 살려고 노력해도 털면 먼지 떨어지는 게 사람인데 동서는 그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사는 편도 아니잖아. 그동안 내가 동서 혼내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본 거라고 생각했어? 시부모님이 시골분들이시라 순진하고 바보 같은 줄만 알았어? 동서는 모르겠지만 동서가 보는 세상이 전부는 아니야. 동서처럼 함부로 사람 무시하다가는 큰 코 다친다고. 그동안은 제가 집에서 놀며 애나 키우는 줄 알았지 그 전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전혀 몰랐던 동서였기에 제가 자기 팀장과 친구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저도 한때는 동서처럼 대기업 다니던 잘나가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아이 낳고도 계속 일했으면 제 친구처럼 저도 팀장 자리에 있었겠죠. 물론 아직 복직의 꿈을 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와서는 크게 미련도 없지만요.
그걸 모르고 대기업 다니는 자신이 제일 잘난 줄만 아는 동서에게는 저의 과거가 상당한 반전처럼 느껴졌던 모양인지 동서가 갑자기 저를 보는 눈이 달라졌더라고요. 죄송해요, 형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팀장님한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저 진짜 여기 잘리면 끝이에요. 요즘 이직률도 낮은데 제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가겠어요? 형님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앞으로 시댁에도 잘하고 형님한테도 잘할게요. 네? 그런 동서의 사과가 진심인진 모르겠지만 자기 목줄이 제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동서도 예전처럼 함부로 굴진 못할 거라 생각했어요. 다행히 동서도 생각이 그리 없진 않았는지 그 후로는 제 눈치를 한참 보며 지내더라고요. 예전처럼 저를 무시하거나 시댁에서 함부로 굴지도 않고 저를 깍듯이 따르며 잘하려 노력하는 게 보였죠. 뒤에서는 아직도 제 욕을 하려는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댁 일에 전처럼 비협조적으로 나오진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이제는 말 잘 듣는 동서를 데리고 시댁에서도 문제없는 동서지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서의 그런 마음가짐이 얼마나 가르는진 모르겠지만 동서도 언젠가는 엄마가 되고 철이 들 때가 오겠죠. 그럼 저는 그때까지 지금처럼 동서를 잘 타이르며 잘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